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챗G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반병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상 텃밭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식물 공장을 제어하고 특별한 작물들을 더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자연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자연어 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인공지능이 출시돼서 이슈가 크게 되고 있죠. 바로 챗GPT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저랑 같이 챗GPT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챗GPT가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오픈AI라고 부르는 회사에서 출시한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도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심심이도 있고 이루다도 있고. 그런데 챗GPT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이유는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인공지능보다도 우리의 말을 가장 잘 알아듣고 또 가장 그럴싸한 작문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감정이 없는 차가운 인공지능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숨은 의미를 캐치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여겨져 왔는데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챗GPT가 혁신이다,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챗GPT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챗GPT한테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은데 강수확률은 70%라고 하네. 그렇다면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 내가 후회할까? 이런 질문을 했다 칩시다. 챗GPT는 그 내용의 문맥을 파악해서 그래도 강수확률이 70%가 넘는다는데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답변을 해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챗GPT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뉴진스를 좋아하는데 뉴진스 최신 뮤직비디오를 수집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프로그램의 본질은 코드죠. 코드는 텍스트고요. 그래서 챗GPT는 이런 프로그램도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언어의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챗GPT한테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방금 한 이야기를 영어로 요약해줘, 프랑스어로 요약해줘 라는 질문을 해도 아주 거뜬하게 잘 해내죠. 챗GPT를 비롯해서 현대의 인공지능은 대부분 99.9% 딥러닝을 사용하는데요. 딥러닝 인공지능은 우리가 제공해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흡수하고요. 그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숫자의 덩어리, 숫자의 분포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챗GPT한테 이야기를 건네면 우리가 건넨 이야기가 챗GPT 인공지능 모델 속에서 어떤 숫자들의 덩어리와 숫자들의 모임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 숫자가 다시 한번 챗GPT 안에서 해독을 거치면서 문장 형태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챗GPT의 정확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챗GPT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챗GPT의 본질은 유창한 대화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줬다라는 뉴스 기사 되게 많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내용은 이상할지언정 매번 문법적 구조가 올바르거나 아니면은 들은 사람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을 만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챗GPT의 어떤 유창성이나 작문 실력에 대해서 클레임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이미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결국 챗GPT 자체가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확도, 생성해내는 대답의 정확도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애초에 목적이 다른 인공지능에게 정확도라는 척도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평생 동안 영어 문화권에서 살아온 분들이 영어를 더 잘하겠죠, 당연히.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했을 텐데 그 중에서 한국어 데이터가 1.5%밖에 안 된다고 해요. 평생 동안 언어 모델을 언어라는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온 인공지능이지만 그래서 한국어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기존에 나온 대화형 인공지능과의 차이점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돼요. 페이스북의 그 인공지능 쪽 리더분께서도 챗GPT가 기술적으로 혁신적이지 않다라고 과감한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변호를 해보자면 챗GPT에 들어간 기술 자체가 2020년에 나온 기술이거든요. 이미 3년 전 기술이고요. 챗GPT에 들어가 있는 기술, 그 GPT-3라는 기술이 이미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채팅창만 붙여서 출시한 것이 혁신일 수 없다라고 그 페이스북 담당자분께서는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과거, 그러니까 한 70년대, 1970년대나 80년대의 어떤 대화형 인공지능과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입력한 단어를 토대로 그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키워드가 일치하는지를 1대1로 비교하는 인공지능이 유행했습니다. 엘리자라고 해서 MIT에서 어떤 정신적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챗봇이 있는데요. 이 챗봇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친구들과 싸웠어 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그 문장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딱 인식한 다음에 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친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친구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너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니? 혹은 너는 친구를 사랑하니?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답변만 주는 겁니다. 키워드 매칭 방식의 채팅 알고리즘이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에 연구가 되던 기술이고요. 검색 엔진이랑 챗GPT를 되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떤 텍스트가 1대1로 일치하는지를 보기보다는 정보 엔트로피라는 이론을 활용해서 정보를 추론해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어떤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A라는 선택지가 B라는 선택지에 비해서 훨씬 더 엔트로피가 높은 선택이에요. 엔트로피를 최대한 낮게 가져가려면 이쪽을 고르는 게 맞겠죠. 비슷한 방식입니다. 어떤 검색에 대한 결과를 추천할 때 정보 엔트로피를 토대로 이게 1대1로 일치하진 않지만 이쪽 정보를 추천했을 때 비교적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를 컴퓨터에게 미리 학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꽤 유사성 있는, 꽤나 쓸만한 검색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게 그것도 이미 10년 이상 옛날 기술이에요. 챗GPT가 제가 지금 2000년대쯤 나왔으니까 3년쯤 된 기술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3년 동안 다른 경쟁사들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다양한 기술들도 갖고 있었을 거고, 심지어 그 챗GPT를 제작한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번에 챗GPT를 출시한 계기가 있어요. 2022년 11월이었죠. 13일이었나 15일이었나 메타 부 페이스북이 갤럭티카라는 인공지능을 출시합니다. 이 인공지능을 메타에서는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인공지능에게 키워드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논문도 작성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챗GPT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고 굉장히 놀라운 수준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도달했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갤럭티카는 3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무분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윤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판단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인간의 대화 패턴을 그대로 이해했다면 인간이 악의적인 맥락으로 대화를 집어넣었을 때 그대로 악의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증명된 사례죠. 결과적으로 메타에서는 그 갤럭티카를 철수했지만 이걸 보고 있었던 오픈 AI의 경영진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서는 GPT-3의 다음 기술인 GPT-4 공개 시기를 결정하고 있었는데요. GPT-4라는 기술을 출시했을 때 이왕이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갤럭티카 같은 꽤나 성능이 괜찮아 보이는 인공지능이 다른 데서 출시되니까 오픈 AI의 경영진들이 약간 조바심을 느껴서 개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 2000년대에 만들었던 GPT-3 있잖아. 그거 기반으로 채팅 서비스 하나 출시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3일 뒤 챗GPT가 출시되었죠.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챗GPT 사실 2000년에 만들어진 기술 가지고 13일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출시 목적 자체가 다른 회사들에게 주목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오픈 AI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GPT-4겠죠. 사람들이 GPT-4가 뭐 튜링 테스트 같은 것도 통과하냐,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했는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모두가 빠르게 인공지능을 출시하게 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압력도 있습니다. 2023년 2월 초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대 발표를 해요. 자사에서 운영하는 검색 엔진인 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빙에 글쎄 챗GPT에 들어갔던 인공지능을 탑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챗GPT에 사용된 것보다 훨씬 더 발달한 프로메테우스라는 인공지능을 탑재한대요. 그러면서 MS 회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The race start today. 오늘부터 레이스는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딱 기자회견을 끝냈거든요. MS가 강제로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급하게 따라가느라 넘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여러분들은 이미 챗GPT 다음 세대의 여러 인공지능을 들어보셨거나 체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